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센서 스튜디오의 근본 콘텐츠였던 탑10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전쟁이 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탑10을 뽑아봤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우선 10위입니다. 창문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습 경보가 터지면 다들 놀라셔서 공습 장면이나 포격 장면을 구경하려고 창문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중동전쟁 당시에 호텔에 있던 사람들이 이란의 드론 공습 장면을 구경하려고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가 폭발로 인해서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창문 유리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포격이나 공습으로 인해 생기는 폭발은 생각 그 이상보다 강력합니다.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슈탄 소리나 심지어 총성 소리도 엄청 컸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나게 되면 절대 창문 근처로 가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공습 경보가 울리게 된다면 지하시설로 대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 지하시설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창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9위는 차를 몰고 도시 밖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사실 전쟁이 나면 도로, 항구, 공항이 제일 먼저 폐쇄가 될 겁니다. 전쟁 수행을 위해서 군이 먼저 써야 하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나게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이 차를 타고 도로로 나갈 텐데요. 극심한 정체로 인해서 움직이지도 못할 겁니다. 사실 이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도로에 정체된 상황에서 가만히 도로에서 대기를 하면 공격받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도로에서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포격이나 공습이 떨어지게 되면 대응도 못하고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도로에 몰리게 되면요, 군 병력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군 병력이 제때제때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이 신속하게 좁은 길도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자제하면 좋은 게 일단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계속 공격이 이어질 테니까요. 그러므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면 차량보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게 더 수월하실 겁니다. 8위는 SNS에 부대 이동 모습을 올리는 겁니다. 당장 지금도 군부대가 훈련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전시에는 매우 큰 위험이 됩니다. SNS에 올린 부대 이동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분석해서 위치를 특정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체첸군이 틱톡 라이브를 찍으면서 이동하다가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 발각이 되었고 그대로 우크라이나군 포격으로 전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귀한 정보고요. 그게 적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부대 이동 영상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7위입니다. 가족을 찾겠다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막상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부터 찾고 친구부터 찾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큰 재난이 있었을 때 가족 단위 사망자가 많이 겪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재난 상황이 터지면 가족들이 서로 찾으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엇갈려서 결국 못 찾고 희생되는 상황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전쟁이 터지게 될 때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 집으로 모이셔서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 찾으러 간다고 집 밖을 나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린 자녀가 아니라면 자녀가 중고등학생이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웬만하면 찾으러 가는 것보다는 집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합니다. 찾으러 밖을 나갔다가 오히려 포격이나 공습을 받아 사망할 가능성도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거의 높은 확률로 통신국들이 타격을 받을 텐데 연락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집에서 대기하는 게 더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도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오히려 집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철제 콘크리트 건물은 웬만한 포격은 다 버팁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례를 보더라도요, 시가전을 통해서 포격을 무수히 받았는데 철제 콘크리트 건물이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영화처럼 건물이 쉽게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면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가족끼리 미리 약속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어디에서 만날 것인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각자가 어떤 장소에서 대기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 찾는 방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인이어서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각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6위입니다. 생존 가방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과 비상식량, 손전등, 보조 배터리처럼 대피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존 가방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알리고 다니거나 많은 물품을 넣은 가방을 메고 계속 밖을 돌아다니는 행동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평소보다 치안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과 군이 무장공비 대응, 주요시설 경계 등에 투입되면서 모든 지역의 일반적인 치안 업무를 평소처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엄이나 통행 제한 같은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평소 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식량과 물, 의약품처럼 당장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절도나 약탈 같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생존에 필요한 물품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을 밖에서 계속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특히 가방 안에 식량, 의약품, 배터리 같은 물품이 많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려놓았다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품을 빼앗기거나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짜 황금 고블린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 가방은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고 평소에
평소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필요한 물품만 챙겨 이동하고 어디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는지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존을 위해 준비한 물품이 오히려 자신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5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것도 꽤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산으로 도망가면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일단 전쟁이 나게 되면 군사시설과 도시들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산은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나게 된다면 수많은 무장공비들이 산을 통해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때 산에 숨어있다가 무장공비와 마주치는 순간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리 좋은 결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생존하려면 적어도 의식주가 다 확보되어야 하는데, 특히 식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산에서 열매나 동물을 잡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기도 하고요. 현대인이 그 정도 사냥이나 채집 기술을 숙련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버섯 잘못 먹어서 죽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도 전쟁이 터지게 되면 주둔지를 이탈하고 특정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군부대가 산으로 이동합니다. 도시나 기존 주둔지로 가게 되면 적군의 공격을 당하기 쉬우니까 매복하기 쉬운 산으로 이동하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공비가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군에 의해서 무장공비를 오인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으로 도망가는 것보다는 건물 안에 계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70년 동안 준비를 한 나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식량도 배급제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에 있는 게 정부의 보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SNS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되면 그만큼 사회에 혼란이 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무심콜린 SNS 게시물 하나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당장 북한군이 이 근처에 도착했다느니 이런 글들을 장난으로라도 올리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이러한 가짜뉴스를 엄단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니 군사경찰한테 잡혀가기 전에 가짜뉴스를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위입니다. 아마 군대에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등화 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할 때 불이 켜진 집은 공격당할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밤에는 반드시 불을 끄고 다니셔야 하는데요, 아니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밤에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안 되는데 근처에 불이 없다는 전제 하에 어두운 밤에 담뱃불이 2-3km 밖에서 보입니다. 정말 잘 보여요. 당장 6.25 전쟁 때 마오쩌둥의 아들인 마오완잉이 죽었던 이유도 밤에 계란 볶음밥 해먹으려고 불 피웠다가 상공에 있는 미군 폭격기에 발각이 돼서 죽은 거거든요. 정말로 밤에 불을 켜고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 다음은 2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짜뉴스를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가짜뉴스가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적국이 가짜뉴스를 마구 뿌려댈 가능성도 있죠. 그러므로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들을 함부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나 언론사의 발표만 믿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SNS상에 올라온 정보들은 웬만하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전쟁에서 보이는 현상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 통신국의 위치를 추적해서 휴대폰 교신을 찾아 그곳을 공습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위치가 추적될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례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1위는 공습 경보를 무시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에는 사이렌이나 긴급 재난 문자가 울리면 많은 사람이 즉시 대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이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습 경보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경보에 익숙해지고 위험에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렸다는 것은 실제 공격 가능성을 고려해 대피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경보가 여러 번 울렸는데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사일이나 포탄의 낙하 지점은 매번 달라질 수 있고 공격 규모와 방향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충격파나 유리 파편, 건물 외벽의 파편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장 먼저 가까운 지하 대피 시설이나 지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건물 내부에서 창문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낮인지 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격이 없었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안전불감증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렌만 울려도 대피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보를 일상적인 소리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보에 익숙해지는 것과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는 공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공습 경보가 울렸다면 일단 이동해서 대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몇 분의 판단이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요.